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매일 혼자 계시다 보니 밥도 대충 얼마나 드시곤 하셨는데요. 고모집에 놀러 가셨다가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허리 골절이 되셨고요. 결국 뼈가 약하신 이유도 있었지만 뼈를 받쳐주는 근육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처럼 노인이 되면 빠지는 근육, 운동보다는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 노인이 되어가면서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리거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맨날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100세 인생 팁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왜 섭취해야 하는지와 어떤 단백질을 골라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왜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 성인 1인당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최소 1kg당 1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50kg이라면 하루 평균 최소 5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중 65%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뼈와 근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 또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사르코페니아는 노인 요양원이나 다른 장기 요양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40세부터 10년마다 근육이 8%씩 감소하고 50세 이상 3명 중에 1명이 사르코페니아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Age and Aging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근감소증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일단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악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악력 측정기를 쥐고요. 힘을 최대한 쥐어봅니다. 정상 기준은 남성은 26kg 이상, 여성은 18kg 이상입니다. 만약에 측정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는 병뚜껑을 열거나 가방을 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근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한 상태에서 이렇게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30초 동안 몇 번 일어섰다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카메라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일어설 수는 없지만요. 자, 정상 기준은 70세 이상의 경우 12번 이상 가능해야지만 정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걷는 속도 테스트가 있는데요. 4m의 직선 거리를 측정합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어보고 시간을 측정합니다. 여기도 역시 정상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죠. 걷는 속도가 1초에 0.8m 이상이면 정상인데요. 4m를 5초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체중 감소를 확인하는 건데요. 최근 몇 개월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했다면 근육량 감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 신호가 있는데요. 체중이 1년에 5% 이상 줄었다. 그렇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근육량 감소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근육량 측정은 병원에서 DXA 스캔이나 생체 전기 저항 분석 BIA 장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집에서 간단히 손목 둘레나 허벅지 두께를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벅지가 이전보다 얇아지거나 살이 빠진 느낌이 들면 근육량 감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까 한 테스트 중 2가지 이상에서 기준 이하가 나온다면 사르코페니아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DXA,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 CT MRI를 통한 근육량 분석, 그리고 혈액 검사로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해봤을 때 근감소증이라면 더욱더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겠죠? 그렇다고 아무 단백질이나 먹으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단백질을 골라야 합니다. 단백질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단백질,
거기다가 그런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 견과류와 씨앗류, 퀴노아, 해산물 등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콩, 두부, 달걀을 추천드립니다. 콩, 두부, 달걀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도 있고요. 요리하기도 간편하니까 자주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콩은 밥에 넣으시거나 콩자반 같은 반찬으로 섭취하시거나 콩국수를 드시고요. 저처럼 두유를 자주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하시고요. 두부와 계란 같은 경우 국이나 조림, 무침처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정 드시고 싶다면 드셔야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제대로 잘 섭취하시다 보면 근감소증이 없어지고요. 근육이 잘 유지되게 됩니다.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건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고요. 지금까지 백세인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